안녕하세요. 저는 공예인 커뮤니티 플랫폼 안녕공예 대표 정하영입니다. 안녕공예는 공예인들을 위해서 교육, 일자리, 권익 증진 등의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지속가능한 포장연구소 청아랑이라는 공방의 대표이기도 하고 문화예술 강사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문화활동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강사로 건강하게 일하는 노하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노동공제회와 인연이 닿아서 문화예술 강사들을 위한 권익 증진 활동을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교육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작은 것들이지만 나누는 시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문화예술 강사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와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조금 직면해 보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강사는 다양한 예술, 문화 영역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창의력, 인성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가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강사는 학교, 평생학습센터, 문화센터, 어린이집, 문화재단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서 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을 만나는 문화예술 강사는 대부분 실습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오프라인에서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했던 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비대면 수업을 요청하는 기관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예술 강사는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활동하는 사례보다 일회성 혹은 단기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느 프리랜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화예술 강사 또한 4대 보험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 강사들과 같은 프리랜서들의 경우 사전에 합의된 계약 내용은 분쟁 해결에 있어 아주 중요한 근거로 작용됩니다. 강의 전 계약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기관, 기업에 요청하시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해당 내용이 나의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공정거래법의 약관계약, 예술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등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나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법률 비전문가인 문화예술 강사의 경우 사실적으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기란 어려움이 많은데요. 계약서에는 반드시 기재돼야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계약의 목적, 계약 기간, 업무 범위, 대금 및 대금의 지급 방식, 비용 부담의 주체, 추가 업무 요구 가능 여부, 손해배상 책임, 계약 해제, 해지 사유, 비밀 유지 조항,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등을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표준 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직종별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격인 문화예술 강사의 경우 제공된 표준 계획서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땐 한국노동공제회에서 개발한 프리랜서 강사 모범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공된 양식은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의 감수를 통해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기관과 나의 상황에 맞춰서 상호 협의 후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관 혹은 기업에서 요청한 계약서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에도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기관 혹은 기업에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권익이 침해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 혹은 보완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비밀 유지 조항 등에 의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시는 경우 분쟁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문제없이 잘 작성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프리랜서 용역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곳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기관에게 강사로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상호 협의한 내용을 메일 혹은 메신저 등을 통해서 확인받는 등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세요. 특히 금액, 입금일, 인원, 의뢰 기관, 그리고 인원 및 장소 변경 시 며칠 전까지 반드시 사전 안내를 해주세요 라는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강사의 경우에는 강사비 이외에 재료비나 기타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문화예술 강사는 견적서를 작성을 합니다. 견적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명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작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권익 침해 사례들과 그에 대한 대처 노하우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강사는 정규로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은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의를 계약할 당시 경력 증명서 혹은 강의 확인서를 발급해 주실 것을 사전에 요청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만약 여의치 않다면 강의가 있는 날 강의 확인서를 출력하셔서 해당 내용을 미리 기재하신 다음에 담당자의 서명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도 여의치 않으시다면 내 얼굴이 들어간 수업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 사진과 언제 어느 날 몇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는지를 따로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 기록 자료들이 때로는 경력증명서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문화예술 강사가 담당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견적서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공한 샘플 사진을 참고해 다른 강사에게 교육을 의뢰해 더 저렴한 강사를 찾는다거나 기관의 품위를 위해 제공된 교환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는 등 강사들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과 관련된 견적서가 오고 갈 때는 샘플, 사진, 수업 자료 등을 전달할 때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저작권이 강사에게 있으며 강사의 동의 없이는 홍보 및 여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수강생 등에게 공유될 수 없다는 내용을 메일과 의뢰서, 견적서 등에 명시하고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담당자의 답변을 받아두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 효력은 다소 미비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담당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강사는 출강 형태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 낯선 장소에서 처음 만난 수강생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관리의 이슈, 수강생들의 돌발 행동 등으로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탁 기관들이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에게 시설과 수강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셔야 하는 것이 좋고요. 수강생들에 대한 특이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두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중 강사가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하셔서 교육에 임하셔야 하고요.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자리를 비우기보다 담당자에게 직접 혹은 다른 수강생을 통해서 상황을 전달하시고 빠른 대처를 요구해야 합니다.
부당한 비용으로 문화예술 강사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재료가 필요한 교육의 경우 수강 신청 인원보다 참여 인원이 적은 경우, 참여하지 않은 수강생의 재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샘플 제작을 요청하면서 샘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폐강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당일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 교육 진행 중 재료비 환불 비용에 대한 부담 사례, 플랫폼 수강 신청 시 포인트 할인을 강사의 강사비에서 차감하는 사례 등이 문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약서에 반영을 하시거나 계약서를 미작성하실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사전에 진행하고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두시거나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하셔서 분쟁 발생 시 해결의 근거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을 얼마나 더 명확하게 하는지인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만 잘 명시해도 분쟁 해결을 줄이고 강사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 계약 내용과 별개로 개인이 대처하기 어렵고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강사는 일회성 강의로 계약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시간에서 2시간의 수업에도 건강검진 자료 등 각종 서류를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2시간에 7만 원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류 발급비만 5만 원이 들기도 하고, 이 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수차례 오고 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기관의 고용 방침으로 강사들이 해결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소득 증명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는데요. 일감이 불규칙한 문화예술 강사는 매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는 평균적인 소득보다 많기도 하고 바로 다음 해에는 전년 대비 훨씬 소득이 적거나 일을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 해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또한 소득 증명의 어려움으로 대출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히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와 높은 소득을 기대하는 프리랜서에게 들이오는 어두운 현실인데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곤란함을 해소해주기 위한 사회적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경우 사대보험을 자동으로 가입되고 그 비용 또한 사업주와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사대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비용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하거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화예술 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는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들에 대한 적용 특례들이 확대되고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50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예술인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예술인복지재단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예술 분야의 다양한 표준계약서, 심리상담, 법률상담, 컨설팅, 권리보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니 예술활동과 문화예술 강사를 병행하고 있다면 관심을 갖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영업부터 개발, 세무 등 모든 부분들을 혼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평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말고도 오늘 교육자료를 함께 제작하고 있는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도 있는데요. 이곳은 프리랜서들을 회원으로 각종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변호사들을 만나볼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노동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계약부터 4대 보험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프리랜서 강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들을 몇 가지 공유해 드렸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혼자서 대처하고 지원받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강사로서 즐겁고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일을 하려면 나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잘 챙겨야 합니다. 최근 한국노동공제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프리랜서들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해주고 계시고 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고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프리랜서로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